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지금 분기 보고서 발표하는 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바지 공시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장 마치고 나오는 기업들 실적이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제약 바이오 쪽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좀 봐드리면은요, 2분기 영업이익이 1,632억 원인데 시장 예상치가 2,200억 정도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대비로는 한 20%, 30% 정도 덜 나온 수준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내막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셀트리온 실적 안 좋고요. 시젠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젠 영업이익이 1,400억대 기록됐는데 시장 예상치 1,700억대고요. 10%보다도 더 덜 나왔으니까 어닝 쇼크가 맞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 시즌 영업이익이 14% 정도 줄어든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증시 좀 잘 버틸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윤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마디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셀코리아 수급 부족에 따르는 순환매입니다. 네. 결국에는 외국인 매도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이번 주는 외국인 순환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나 금일 외국인은 장 시작 1시간 만에 1조 원가량을 매도, 금일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가량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이 전반적으로 가장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4분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가 시장에 녹아들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IB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의견을 변경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도주의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외국인의 이탈을 점화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원달러 환율이 저점 대비 6% 이상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이 또한 외국인의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부분,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증권사 레포트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일 미증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네. 전일 미증시는 PPI 지수 서프라이즈 실업 지표 개선 속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속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이 6%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을 위축시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주력인 한국 증시는 미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시장 전반의 약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 이탈 가속화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9원으로 최근 3개월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 상승, 또 이와 더불어 주도 산업인 반도체 업종의 피크아웃 우려, 한국의 델타 변이 감염 가속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외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힘든 환경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장은 지금 가시적인 성과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뤄졌다는 점인데요. 8월은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7월의 주도주였던 게임주가 8월에 약세로 전환된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또한 또 의약품 관련 산업 내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종목별 차별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또한 전체 장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쏟아내며 한국 장을 떠났지만 오늘 장을 보시면 배터리 관련주인 LG화학, SKI 테크놀로지, 기아차를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이제 산업별 종목별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우르르 밀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뭔가 좀 일리 있는 호재나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군 있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네, 그런데 다시 한번 특징적인 섹터하고요, 종목 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코스피에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 카카오뱅크는 장중에 6.5% 상승하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고객 앱 사용 횟수 등 플랫폼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얼마나 부각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쇼박스가 넷플릭스에 영화를 공급한다는 계약 체결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고요.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기업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K 뉴딜 지수 중 2차 전지 바이오 섹터는 4.4%, 4.8% 상승한 반면 인터넷과 게임은 3.2%, 4.6% 하락하며 이렇게 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군요. 다음 주는 짧고 굵은 사거래일이 대기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 증시 일정으로 8월 17일 7월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그리고 8월 19일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등이 있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계획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국 증시 일정으로 8월 16일 중국 소매판매 지수, 일본 분기 GDP, 그리고 8월 17일 유로존 2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뭐 통상적으로 나오는 지표들 정도인 듯 보이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다음 주 체크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난주를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5조 3,600억 순매수하면서 시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조 원을 순매도하면서 다시금 한국 시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막힌 상황에서 대형주의 상승,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들어온지 확인하시면서 그 수급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동향을 보시고 대형주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인데요. 전일 코로나 확진자가 1990명으로 사흘째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모처럼 만에 대체 공휴일이 있고 8월 15일 광복절 집회의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확진세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테마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중 경기지표 판단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산업생산지수는 대표적인 경기동행 지표입니다. 제조업이나 광업, 유틸리티 업종의 생산량을 바탕으로 경기를 파악하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를 통해 공장 가동 시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주셨어요. 외국인 계속 파는지, 그리고 또 이번 연휴 동안에 아무래도 집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될 경우에 코로나 확진 환자 수 늘어나고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과 함께 경제 지표 보자.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이에 따라서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네. 순환매장, 다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를 생각해보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순환매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환매에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드릴까요? 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7월의 주도주로는 게임과 바이오였는데요. 8월이 되면서 이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매물이 다 2차 전지로 수급이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업종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강세를 띈 이유는 6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5.4%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성장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가시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이 장세가 끝난 다음에는 다음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은 섹터가 무엇일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폐배터리 관련 산업, 친환경 관련 섹터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낼 수 있는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해당되는 종목 어떤 게 있나요? 폐배터리 종목에는 인선 ENT,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등이 있고요. 친환경으로는 삼강 M&T, CS 윈드, 하나솔루션 이렇게 기업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인선 ENT에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으로 인선 ENT 보시는 거고 이 종목 특별히 보시는 이유 있으세요? 이게 인선 ENT는 국내 유일 폐기물 과정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데요. 건설 폐기물이 48%,
자동차 재활용이 31.68%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단가 및 매립 단가가 1분기 하락하고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서 주가가 장시간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2022년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매립 단가 48% 인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쪽에서도 호조가 예상되고요. 배터리가 이렇게 저희가 전기차가 시장에 침투하게 되고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후에는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 원자재 리튬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리튬을 90% 이상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친환경 테마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선 ENT까지 기억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